체중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유독 더 나오셨나요? 예전에는 잘 맞던 바지가 요즘은 배가 자꾸 조이고 옆에서 거울을 보면 배가 전보다 더 앞으로 나온 것 같은데 막상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몸무게는 별로 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배가 나오지. 몸무게는 그대로니까 괜찮겠지. 그런데요, 60대 이후에는 몸무게가 그대로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에는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팔다리는 예전보다 가늘어졌는데 허리만 계속 두꺼워지고 있다면 단순한 나이살이라고 넘기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봄이 오다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나오는 이유와 혈관 건강을 위해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체중보다 왜 허리의 변화를 봐야 하는지, 건강검진표에서 어떤 수치를 함께 확인하면 좋은지, 그리고 배를 줄이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생활습관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생활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 참고용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체중이 크게 줄거나 평소와 다르게 힘이 급격히 빠지거나 복부가 갑자기 불러오는 변화가 있다면 단순한 나이 변화로 넘기지 말고 담당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몸무게가 그대로라고 해서 몸의 상태도 예전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조금 나왔다고 해서 혈관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체중계는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팔과 다리 쪽은 가늘어졌는데 배와 허리 쪽에 살이 더 붙었다면 몸무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체중계 숫자만 보는 것보다 내 허리가 전보다 굵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허리둘레는 배 주변에 지방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여성의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줄자를 꺼내 85cm가 넘었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 하나만으로 혈관 건강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변화입니다. 몇 년 전에는 편하게 잠기던 바지가 배 부분이 조이고 벨트 구멍이 하나씩 바깥쪽으로 늘어나고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계속 앞으로 나오고 있다면 그냥 나이살이야 하고 넘기지 말고 한 번쯤 내 생활습관과 건강검진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런데 배가 나오는 것하고 혈관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배가 나왔다고 해서 혈관에 기름이 막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혈압이나 혈당, 혈중, 지방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건강검진표가 있다면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혈압은 괜찮았는지, 혈당의 주의 표시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예전보다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배가 나오면서 이런 수치까지 함께 달라지고 있다면 단순히 옷이 안 맞는 문제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나? 삼겹살부터 끊어야 하나? 물론 기름진 음식을 너무 자주 많이 먹는 습관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나오는 이유를 기름진 음식 하나만 탓하면 정작 내가 매일 반복하는 다른 습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을 먹고 커피와 함께 빵 하나, 점심을 먹고 입이 심심해서 과자 조금, 저녁을 충분히 먹었는데 TV를 보면서 과일 한 접시, 목이 마를 때는 물보다 달콤한 음료.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가 뭐가 많아?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움직여서 쓰는 양보다 먹는 양이 계속 조금씩 많아지면 남는 에너지는 몸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과 체중을 관리할 때도 특정 음식 하나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먹는 양과 식사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양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일입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을 배부르게 먹은 뒤 큰 접시로 매일 먹더라도 양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TV를 보면서 한없이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습관처럼 먹는 것이 무엇이지? 누군가는 빵일 수 있고 과자일 수도 달콤한 커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만 찾아도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0대 이후에는 활동량이 예전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먹는 양은 비슷한데 예전보다 걷는 시간은 줄고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은 늘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게 된다면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몸에 남는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운동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식사 후 잠깐이라도 걷고 오래 앉아 있었다면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고 가까운 거리는 조금 더 걸어보는 식으로 하루 전체의 움직임을 늘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아픈데도 없는데 굳이 혈관까지 걱정해야 하나? 이것도 우리가 많이 아는 착각입니다.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문제는 처음부터 몸으로 뚜렷하게 느껴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줄자로 허리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여성은 85cm 이상이 복부 비만 기준으로 사용되지만 숫자 하나보다 내 허리가 계속 굵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한 번의 숫자보다 몇 달 동안 계속 늘고 있는지를 수첩에 메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꺼내 보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주의 표시가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잘 모르겠다면 다음 진료나 건강상담 때 결과표를 가져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도 매일 반복해서 먹는 것을 하나 찾아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과식 하나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큰 병이 생긴 뒤에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과 내 몸이 조금 달라졌네. 이 변화를 알아차렸을 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이 걱정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생각,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기와 달걀부터 끊어야 한다. 이 말이 정말 맞는지, 왜 열심히 식단을 조절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무엇을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